안녕하세요. 앞으로 최소 3년간은 무조건 현금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비상시국이기 때문인 거죠. 현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주식 비투한 사람, 연끌에서 집 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층민 몰락입니다. 중산층으로 유지 거의 못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고소득 중산층들 10을 5채, 7채, 10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 못해서 몰락합니다. 처치곤란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당장의 삶이 쪼들리는 거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100억 자산 가다, 1000억 자산 가다 어쩌라고. 1억 2억 없어가지고 그냥 다 뺏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내가 연봉이 2억이다. 근데 당장 이번 달에 카드값 100만원 못 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시용점수 확 떨어지는 거죠. 그냥 이제 대출이자 남들은 그냥 100만원 낼 거 나만 250만원 300만원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1년에 알짜 재산들을 무지하게 많이 뺏겼잖아요. 왜겠습니까? 빚 못 갚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들 헐값에 그냥 뺏긴 거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비상시국이고 앞으로 빚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재산들을 헐값에 뺏길지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현금을 잘 비축하고 축적해 놓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대박 기회가 열리는 거고, 빚을 진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인생이 다 꼬라박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는 거죠. 약탈당하는 거죠. 금융권들에게. 대출 이자 2%인 줄 알고 빌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10%, 12%, 15% 되는 거죠. 5배에서 7배의 이자가 상승하면 버티겠냐고요. 못 버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야 1억, 2억 그래 갚으면 되지. 어쩌라고. 이러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1억, 2억은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해도 구걸하고 구신구신거려도 안 봐준다라는 거죠. 은행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이제 회수에 들어가면 미치는 거죠. 우리가 영종도 이런 데서 지난 2008년, 2010년, 2011년 막 이럴 때 분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난리 쳤던 게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자기 재산권이 갑자기 순식간에 반토막 나고 날아가고 빵원되고 이러니까 뛰어내리고 분신 자살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게 그냥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땡처리 아파트 나오고 할인 분양 나오고 20% 30% 심한 경우에 50% 할인 분양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건설사들도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죽겠으니까. 그리고 PF 대출 예전 금융권에서 채권에서 하려고 그렇게 20% 30% 50% 할인해댔던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1% 2%도 안 깎아주죠. 근데 20% 30%를 기본 할인율로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악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빚쟁이가 창궐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 하우스포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1억 5천 빚 때문에 중리산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요. 그보다 3배쯤 크다라고 하죠. 이래저래 3, 4억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 5억씩 7억씩 대출을 받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봉이 7천 8천 1억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봉 한 4천 4천에서 4,500점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5억 빌리고 7억을 빌렸대요. 갚을 수 있냐고요. 감당이 되냐고요. 대출 금리가 2%, 2.5% 이럴 때는 우습게 보였겠죠. 5억 빌려도 이자가 월에 100만 원이 안 되네? 이러면서 우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자가 10%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 계산하면 월 이자만 4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리금까지 같이 합하면 월 500만 이상 내야 되는데 가능하냐고요. 안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비상시에는 현금이 최고랍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몇 년 지난 이후에 알짜 자산들이 완전 싸지면 반값이고 3분의 1 값이고 4분의 1 가격이고 자기가 잘 알아보고 정말로 괜찮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은
1억 빚졌는데 5억 자산을 뺏기는 경우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불황에는 5억짜리 자산인데 1억 5천, 1억 5천, 2억 뭐 이렇게도 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빚이 1억 생겼는데 5억짜리 자산을 뺏기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자산도 내가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날려먹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현금이 최고다. 무조건 현금을 비축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근마켓이고 전당포 구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팔아내려고 날릴 거랍니다. 왜요? 현금을 확보하려고. 배는 고픈데 지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이라도 먹으려면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당근마켓에 끄집어내놓고 팔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는 거죠.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천원 만들고 만원 만들고 그 돈 가지고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먹고 또 며칠 버티고 뭐 어디 일할 데 없나 하고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배달의 민족 뭐 배달 알바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계속 살아갈 거다라는 거죠. 사는 게 점점 빡빡하다라는 거. 나는 늙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이가 들면 나중에 몇 년 시간이 지나면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될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을 볼 때 내 외부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이어야 미래를 대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사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곤욕스럽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극한의 절약을 해야 된다. 극한의 무소비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상시국에 가족들이 온전히 저녁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상시국에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가족들끼리 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사정을 말해서는 안 된다. 비밀리에 선을 긋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 최소 한해 현금을 비상금을 마련해 둬야 될